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기업 경영 전략. 오늘은 부제로 슬기로운 기업 경영 전략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 경영하는 전략을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소장의 프로필입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공식 블로그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컨설팅 이력은 수도권부터 부산, 울산, 경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컨설팅했던 이력들입니다. 직접 자문 코치한 기업부터 절세한 세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한 기업 경영, 벤처기업 인증을 왜 해야 되는가, 벤처기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오늘은 영상을 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있죠. 대한민국은 G7에 이르길 정도로 경제 강국인데요. 국가의 운영자금,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설자금이라고 하는 것, 토지, 건축, 기계와 관련된 이런 장비에 이르기까지 이 자금이죠. 세 번째, 절세라고 하는 국가의 지원제도. 네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무상 자금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정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부 지원 제도는 지원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국가는 그 기업을 지원하는데요. 기업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기준은 국세청의 자료도 아니고 중소벤처부가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업력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나이입니다. 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년. 우리나라는 참 100년 기업 아주 드문데요. 기업의 업력은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업종입니다. 업종은 도소매 면허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IT 컨텐츠에 이르기까지 수만 가지 업종이 분류되어 있는데 이 업종은 우리나라에 이런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인데요.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수만 가지 업종을 다 코드화했습니다. 농업, 광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의 코드입니다. 업종의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만들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차 표준산업분류표라고 하는 걸로 근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업력입니다. 업력은 7년 초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7년 초과 기업과 두 번째는 0년에서부터 7년 이내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7년 초과는 어떤 기업은 롤스로이스 명품차로도 생각될 수 있지만 또는 폐차 지경의 차도 분류될 수 있겠죠. 대부분의 기업이죠. 그런데 0년에서부터 7년까지를 우리는 창업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 창업기업은 로켓 엔진을 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0년부터 7년까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원 제도의 지원의 금액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0년부터 7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0년부터 3년 기업이 그 90% 중에서 약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지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팩트체크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창업인데 어떤 기업은 위장창업, 그것은 승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업종에 대한 구분이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소벤처의 지원 제도에 따른 근거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일반 업종들이죠. 도소매 면허 서비스 음식점들, 기타 등등 일반 업종이고요. 두 번째는 육성업종이 있습니다. 육성업종은 제조업 IT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술 기반의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다면 이러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정부 지원 제도는 첫 번째 운영자금, 둘째 시설, 절세, 무상자금을 바로 그 지원되는 기준이 있는데 지원 기준은 바로 벤처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받은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느냐면 첫 번째, 운영자금을 지원받는데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 기보, 다양한 지원 기관들이 있죠. 최대 1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자금을 지원받는데요. 토지건축기계에 대해서 최대 35억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절세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는데요. 이렇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절세를 받는 거가 연구소 전담부터 인증 제도도 있고 법인세 감면 벤처기업도 받습니다. 또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창업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는 것은 기업이 사활을 걸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무상자금도 지원받는데요. 창업지원자금도 받고요. R&D 자금도 받고 또 목적자금도 절세지원도 받고 이렇게 많은 것도 지원받습니다. 바우처를 직접 바우처가 벤처기업만 지원받는 건 아니지만 바우처 지원받는 것조차도 벤처 인증 기업이라면 받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이렇게 무상자금을 받는 지원제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신벤처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신벤처기업이냐면 작년 초에 벤처기업 인증 제도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과거를 그냥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작년 초반부터 2월부터 변경됐는데 굳이 이름하여 그냥 신벤처기업 인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벤처기업이 2020년 10월 현재 통계에 의하면 39,000개, 약 4만 개가 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현재 기업도 성장하고 기업의 숫자도 많아질 텐데 숫자가 늘어날 텐데 36,000개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있죠. 벤처기업이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냐면 제대로 된 벤처기업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벤처 인증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벤처기업 인증은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게 받은 그 기업을 어렵게 받은 벤처기업들을 국가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신벤처기업 인증 제도의 취지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혜택이 있느냐? 혜택은 약 30가지 정도 됩니다. 핵심만 추스렸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정책자금 국가에서 하는 기보신보 중진공 정책자금 우대, 입지 우대, 창업 우대, 너무나 많은 우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손을 꼽으라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창업 3년 이내에 받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증을 받았다면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도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 75%도 감면을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75% 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한번 계산해 보시죠. 계산해 보신다면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4.6%인데 수도권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된다면 9.4%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10억, 20억이라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부동산 취득한 그 시가 금액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100억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취득했다면 4.6%, 4억 6천만 원인데 100억이라고 한다면 9.4%라고 한다면 약 10억 가까이 되죠. 9억 4천만 원이죠. 여기에서 75%를 감면받는 것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은 부동산 취득하려는 기업에게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혜택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죠. 오래된 기업이 스핀오프를 합니다. 스핀오프. 핵심 아이템 말고 부수 아이템 중에서 기술력이 괜찮은 것들을 따로 분류합니다. 분리해서 따로 적격 창업을 한다는 거죠. 이런 스핀오프라고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 대해서 따로 담기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별도로 적격 창업한 기업이 기존 기업에서 오래된 기업이 아니라 새로 만든 기업에서 창업 벤처로 인증을 받고 그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거죠. 자금 조달을 받아서 그때 사업장을 매입해서 부동산 취득세도 감면한다는 이런 건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영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벤처 인증의 목적을 정리해 봅니다. 절세도 있고요. 가장 큽니다.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아주 절대적이죠. 벤처 인증은 핵심 인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노비즈 뿌리 전문 병역 특례라는 거에 절대적으로 가점이 되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데 역량이 반영됩니다. 벤처 기업 아닌 기업도 정부 R&D 사업이나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벤처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점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 등의 절대적인 점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정책 자금 하는데 벤처가 없어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벤처 기업이 정책 자금 받는데 무조건 유리합니다. 대외 평판 이미지, 벤처 인증의 목적은 무려 30가지로 따져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업종은 과거에는 기술 기반의 업종만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기술력이 핵심적으로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설, 인테리어 회사, 도소매 유통업, 지식 서비스, 그리고 식품 제조 유통업, 프랜차이즈 음식점 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도 벤처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스펙을 올리는데 벤처기업은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이런 질의응답사항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서비스업, 외식업, 음식점, 프랜차이즈도 벤처 인증, 벤처기업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금까지 영상에 담았죠. 참 많습니다.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 첫 번째, 대표님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렵다면 전문가의 코치를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자금 조달, 정부 지원 사업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이 고민인 대표님 계시죠? 무료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